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? 왜 어떤 사업은 돈 벌기가 참 쉬워 보이고 또 어떤 사업은 정말 어려워 보일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틀, 바로 SCP 이론의 핵심을 오늘 같이 파헤쳐보겠습니다. 자,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왜 새로운 항공사를 차리는 건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데 우리 동네 카페는 계속해서 새로 생겨나는 걸까요? 마치 어떤 산업은 난공불락의 성 같고 또 다른 산업은 그야말로 치열한 전쟁터 같은데요. 그 구조적인 비밀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.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, 비즈니스 경쟁의 스펙트럼, 바로 이 양극단 사이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. 한쪽 끝에는 수많은 경쟁자들이 정말로지 피 터지게 싸우면서 이유는 거의 남지 않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요. 반대쪽 끝에는 딱 한 기업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해서 어마어마한 이윤을 안정적으로 챙겨가는 독점이 있죠. 자, 그럼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단서를 찾아가 볼까요? 바로 조 베인이라는 학자입니다. 이분은요, 개별 기업의 노력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라는 훨씬 더 큰 그림에 주목했어요. 베인이 보니까요, 코카콜라랑 펩시처럼 소수의 거대 기업 몇몇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과정 산업이 있잖아요. 이런 곳들이 꾸준히 돈을 더 잘 벌더라는 패턴을 발견한 겁니다. 이런 시장에서는 굳이 서로 망하자고 가격을 후려치는 그런 극심한 가격 전쟁은 피하는 암묵적인 룰 같은 게 생겨나는 거죠. 그러다 보니 산업 전체의 수익성이 높게 유지되는 거고요. 이 현상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진입장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말 그대로 돈 잘 버는 산업이라는 성을 딱 둘러싸고 있는 아무나 쉽게 넘을 수 없는 거대한 해자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쉽습니다. 베인의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쾌합니다. 첫째, 진입장벽이 높아요. 그럼 당연히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기 힘들겠죠?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수 기업만 남는 과점 시장이 됩니다. 이 기업들은요, 굳이 피 터지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서로 눈치껏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높은 이윤을 쭉 확보하게 된다는 거죠. 그럼 그 진입장벽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뭘까요? 바로 규모의 경제입니다.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공장이나 신약 개발하는 제약산업처럼 처음에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 산업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이제 막 시작하는 신규 기업이 이미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확 낮춘 거대 기업하고 경쟁하는 건 이건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. 이런 베인의 이론은요, 현실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나타납니다. 예를 들어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수천억, 조 단위 돈이 들어가는 제약산업을 보세요. 이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 자체가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입장벽이 되는 거고요. 이게 결국 높은 수익률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베인의 이론은 정말 강력했지만 딱 한 가지 질문에는 시원하게 답을 못했어요. 바로 같은 산업인데 왜 어떤 회사는 대박이 나고 어떤 회사는 망하는 걸까 하는 거죠.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면서 이야기의 판을 완전히 뒤집은 인물, 바로 마이클 포터가 등장합니다.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베인의 아이디어가 나오고 나서 무려 26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포터가 새로운 관점을 들고 나오면서 이 이론이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됩니다.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?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케이브스랑 포터가 보기에는 산업 전체의 진입장벽만 가지고는 기업의 수익성을 전부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였어요. 왜 같은 산업 안에서도 기업마다 돈 버는 수준이 천차만별인지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.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빠져 있었던 걸까요? 이들이 제시한 아주 기가 막힌 개념이 바로 전략 집단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, 하나의 산업을 그냥 커다란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. 그 안에 가격이나 품질, 기술 같은 전략이 비슷한 기업들끼리 모여있는 여러 개의 작은 동네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볼게요. 아주 비싼 고급차를 만드는 BMW나 벤츠가 있고요. 또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는 대중차를 만드는 도요타나 닛산이 있죠. 그리고 아주 작고 효율적인 경차에만 집중하는 수주키 같은 회사도 있습니다. 이 회사들 전부 자동차 산업이라는 큰 뜰 안에 있지만 사실상 완전히 다른 운동장에서 다른 규칙으로 경쟁하고 있는 셈입니다. 그리고 이 그룹들, 이 동네들 사이에는요,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. 이걸 이동 장벽이라고 불러요.
예를 들어서 경차만 만들던 스즈키가 나 내일부터 벤츠랑 경쟁할래! 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럭셔리 브랜드가 될 수 없는 이유. 바로 이 이동 장벽 때문이죠.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, 기술력, 생산 설비 모든 게 다르니까요.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 겁니다. 진짜 돈을 버는 전략은요, 남들과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차별화를 통해서 우리만의 그룹, 우리만의 동네를 만드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동네 주변에 높은 이동 장벽을 쌓아서 작은 독점 시장을 구축하는 거죠.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어온 포터의 차별화 전략의 진짜 본질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수십 년 전에 나온 이 오래된 이론이 과연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오늘날의 디지털 거인들한테도 통할까요? 놀랍게도 그 핵심 원리는 그대로 이어집니다.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하게 적용된다입니다. 우리가 아는 구글, 아마존, 페이스북, 애플, 이른바 GAFA 같은 기업들이요. 사실상 이 SCP 이론의 원리를 21세기에 맞게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낸 선수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디지털 거인들이 쌓아올린 장벽은요, 옛날처럼 거대한 공장이나 설비가 아니에요. 바로 네트워크 효과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새로운 종류의 장벽이죠. 네트워크 효과, 말이 좀 어렵나요? 페이스북을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. 내 친구들이 페이스북을 쓰니까 나도 쓰게 되죠. 그럼 내가 쓰기 시작하면 다른 친구들한테 페이스북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.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사용자를 끌어들이는 선순환이 마치 눈덩이처럼 어마어마하게 불어나면서 다른 경쟁자들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독점적인 플랫폼이 탄생하는 겁니다. 결국 이 네트워크 효과가 바로 디지털 시대의 가장 무서운 이동 장벽인 셈입니다. 한번 승기를 잡은 플랫폼이 시장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우리가 승자 독식이라고 부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. 보세요. 원리는 수십 년 전과 똑같죠? 그 형태만 첨단 기술로 바뀌었을 뿐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이야기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 시간입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SCP 이론은요, 여러분이 앞으로 비즈니스 세계를 분석하는데 아주 강력하고 유용한 렌즈가 되어줄 겁니다. 결국 모든 비즈니스 전략의 본질은 이 스펙트럼 위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. 왼쪽 끝, 그저 생존하기 위해 피 튀기게 가격 경쟁을 벌이는 완전 경쟁 상태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서요. 오른쪽 끝, 우리만의 차별점과 장벽을 통해 안정적으로 번영하는 독점 상태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려는 바로 그 끊임없는 여정인 셈이죠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. 그게 차별화든 네트워크 효과든 이름은 뭐든 상관없어요. 모든 성공적인 비즈니스 전략의 목표는 단 하나. 우리 회사를 지긋지긋한 완전 경쟁의 늪에서 끄집어내서 누구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안전한 독점의 성에 가깝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. 자,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지금 당장 주변에 보이는 비즈니스, 뭐든 좋습니다. 동네 카페도 좋고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 앱도 좋아요. 한번 이 SCP라는 렌즈로 들여다보세요. 과연 그 비즈니스는 이 경쟁 스펙트럼에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? 그리고 자신만의 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종류의 장벽, 어떤 해자를 파려고 노력하고 있을까요?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세상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